자, 오늘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연금이라는 거는 이 노후의 급여를 말하는 거죠.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월급 받는 것처럼 나한테 또박또박 나올 수 있는 이런 노후의 급여를 연금, 펜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공적연금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운영해주는 퇴직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연금이 있죠. 그래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 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있고, 기업에서 하는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개인연금은 이게 세액공제 되는 세액공제, 연말정산 플로우에서 종합소득세 할 때 소득공제하고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 빼면 소득 금액이 나오고,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산출된 세액, 즉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빼는데, 그때 이게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비과세되는 또 개인연금 있죠. 생명보험에서 월 150만 원까지 납입을 하면 10년 이상 이자 붙은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해주는데, 이게 이제 저축성 보험 중에서 연금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게 이제 비과세 개인연금이고요. 이 세액공제되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라고 해서 세 군데서 운영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신탁이 있고, 연금저축 신탁이 있고, 증권에서 판매하는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보험이 있죠.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구분하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연금저축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증권사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들어서 미래에셋 대우에서 팔 수도 있는 거고, 미래에셋 대우에서 만들어서 삼성증권에서도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증권사에서 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연금저축 펀드를 하려면 어디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되냐면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죠. 증권사 계좌. 그러니까 증권사의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분이 담고 싶은 펀드들을 쭉 담는 거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담을 수도 있고, TDF 펀드를 담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그 펀드를 담을 수도 있어요. 국내 펀드, 해외 펀드, ETF까지 아주 다양한 펀드들을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연금저축 펀드의 특징을 얘기하면, 일단 내 노후에 소득이 떨어졌을 때 내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건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금리가 마이너스 시대로 떨어지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내 돈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구매력이 약해지겠죠. 내 돈은 100만 원이 그대로 있는데 물가는 150만 원 뛰어버리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을 못 사게 되기 때문에 내 돈도 물가 올라간 것만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은행이나 이런 예적금, 원금 보장되는 이런 상품보다는 물가 상승 올라간 만큼 내 돈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투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금저축 보험이나 신탁보다 연금저축 펀드에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서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도 이 절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절세가 되느냐, 이걸 보면 보통 우리가 연간 연금저축 펀드는 1,800만 원까지 5년 이상 납입을 하고, 언제부터 수령하냐면 55세부터 이후부터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연금저축 펀드를 납입할 때는 매년 세액공제라는 걸 해줘서 연말정산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겠죠. 이거를 보통 이제 연금소득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좀 복잡한데 세금을 낸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0년까지와 10년 이상이 있는데 이게 연금소득으로 인출하는 한도가 있어요. 인출 한도가 10년까지 인출 한도가 있고 10년 이후에는 인출 한도가 없다. 그래서 보통 1200만 원까지는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내는데 이 연금소득세가 70세 미만에는 5.5%, 80세 미만은 4.4%, 그다음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저축 펀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요 납입하는 세액공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납입하면 보통 연간 40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데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6.5%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16.5%라면 약 66만 원이 돼요. 이 돈을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에 좀 어려운데 여러분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띄었을 때 결정세액에 뭔가 낼 돈이 있다. 그러면 66만 원, 이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면 66만 원을 세액공제로 빼주는 거기 때문에 66만 원을 빼주고 0이 되면 이 혜택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있을 때 이게 혜택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투자 수익률이 있는지를 한번 입증을 해보이면 1년에 400만 원까지 16.5%만큼 세액공제, 세금을 돌려준다 그랬어요. 66만 원을 무조건. 자, 66만 원을 돌려주는데 그러면 원금이 얼마냐면 연 400만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월 34만 원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월 34만 원씩 연금저축 펀드 통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들어가냐면 12개월 들어가겠죠. 12개월. 그리고 1년 뒤에 만들어지는 돈이 얼마인가 봤더니 원금이 400만 원이잖아요. 34 곱하기 12 하면 400이거든요, 이게 원금이에요. 근데 얼마를 돌려준다 그랬어요? 66만 원을 돌려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금 400만 원에 이자가 확정금리 이자가 얼마예요? 66만 원이죠. 그러면 토탈 얼마를 번 거냐면 1년 동안 466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재무계산기로 돌리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매월 34만 원씩 이걸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12달 들어가요. 12달이니까 12N 넘버. 그 다음에 1년 뒤에 얼마를 버는 거냐면 466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걸 퓨처 밸류라고 해요. 그러면 CPT-IY 이자율을 계산하면 곱하기 이게 월 이자율이기 때문에 10일을 하면 이게 연이자율이 몇 퍼센트 나오면 대략 28% 정도가 확정된 수익률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몇 퍼센트냐? 확정 금리로 28% 정도 나온다. 대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투자 수익률이 들어가죠. 현재 이 연금저축 보험회사의 수익률은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충 1에서 2%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 이 연금저축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거의 대부분 15%에서 20% 내외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15% 평균치보다 좀 작은데 15%라고 하면 얼마가 됩니까? 28%에 무려 15%를 합치면 요거는 확정된 거고 이거는 불확실한 거지만 어쨌든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43%의 연간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연금저축 펀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노후에 생활을 해야 된다면 어떤 펀드보다 어떤 재테크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뭐가 또 있을까요? 비과세되는 ISA 같은 게 있겠죠. 물론 ISA도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일단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연금저축이기 때문에 일단 연금저축 펀드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왜 들어가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노후를 위해서 투자도 하면서 절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이 연금저축 펀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가 좋은 이유는 노후를 위해서 절세도 되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투자되는 게 국내 펀드, 해외 펀드, 또 어디에요? ETF까지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ETF 중에서 만약 저라면 ETF를 하는데 외국 상장된, 해외 상장된 ETF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의 타이거라든지 킨덱스라든지 KB스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해외 ETF, 그러니까 주로 뭐가 있습니까? S&P 500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이게 펀드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펀드로 편입을 하면 이 S&P 500하고 나스닥 100이라는 거를 국내 그 킨덱스나 KB스타나 타이거가 사놓은 게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의 연금저축 펀드에 이거를 편입시키면, 이게 만약에 35세 젊은이가 시작했다 그러면 20년 동안 55세까지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여기서부터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30년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받으면서 그 일반 받고 남는 금액은 다시 ETF나 펀드로 자동으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연금저축 펀드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앞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최애 아이템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